모든 것이 조용하던 순간 브랜든 빅스는 그의 계시의 방향을 바꿔놓을 신성한 예언을 받았다. 그는 2025년 말 현재 한국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구조까지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현실적인 경고였다. 그 정보는 마치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문이 열리는 듯한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6년이 한국에서의 분기점이 될 것이며 아무도 그 충격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브랜드는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다. 한국은 멈출 수 없는 과정의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고 그 끝은 항상 같은 목적지로 향했다. 이 기록들의 강도는 한 가지 숨겨진 힘이 한반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것이 깊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며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도 거대한 것이었다. 그는 변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고는 계속해서 커져갔고 브랜드는 한국이 곧 주변 모든 국가들의 영향을 줄 충격을 겪게 될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때 한 중국 청년에 대한 계시가 이 비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브랜드는 그 탈주자가 아시아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말은 어떤 검열 시도 앞에서도 무너지는 암호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을 막으려는 싸움은 무의미했다. 정보는 항상 다른 경로로 다시 나타났다. 브랜드는 그 내용이 대중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이해했다. 그 안에는 결정, 긴장, 위험이 담겨 있었고 한국은 다가올 일에 직접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질 때마다 브랜드는 중국 내부 불안의 핵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붕괴는 외부의 공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중국을 위협하는 같은 붕괴의 근원이 한국을 전례 없는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기록은 국경 지역에서 심각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위기에 의해 부채질되고 있었다. 그는 그 충격이 국지적이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그것은 대륙 전체의 균형을 흔들 것이었다. 브랜드는 문서, 보고서, 증언들을 모아 중국의 분열이 이전의 모든 계시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최근 사건들은 예언된 순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는 많은 이들이 이 신호들을 무시하려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너무나 거대한 변화는 저항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저항은 그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그 경향은 확고하게 유지되며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가장 민감한 지점은 중국의 과정이 절정에 달할 때 한국이 전례 없는 영향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경제 경로, 이주 흐름, 문화적 움직임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한반도 북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판의 조각들이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나라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브랜드는 이러한 진전이 전략적 힘, 사회적 준비, 집단적 회복력을 요구할 것임을 이해했다. 이제는 국가적 주의를 일깨워야 할 때였다. 그는 또한 미국이 이 전체 과정을 극도로 신중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모든 보고서는 워싱턴이 중국의 몰락을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 붕괴로 생겨난 공간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였다. 미국은 그 무게를 직접 떠안을 의사가 없었다. 너무 복잡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이 공백이 한국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한국은 예상치 못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고 빠르게 나타날 지정학적 이익들은 이를 지탱할 강인함을 요구할 것이었다. 이 시점부터 브랜드는 오래된 문장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호랑이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전쟁이 아님을 깨달았다. 전략적 확장이었다. 경쟁자의 붕괴로 인한 자연스러운 성장. 그는 한국의 동북아시아 내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망들을 분석했다. 그것은 무역 흐름과 문화적 접근과 함께 동반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새로운 역사적 경로가 형성되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일관성을 지니며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 시나리오의 모든 조각은 계시의 긴급성을 더욱 강조했다. 브랜드는 많은 이들이 그 변화의 깊이를 인식하는 시점이 이미 변화가 확고해진 이후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깨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환의 전환점 이전에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다가오는 것은 경제, 정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아시아를 이끌게 될 국가는 한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당신은 이것이 중국 제국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브랜드는 자신에게 도달하는 모든 기록들을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다. 중국에 대한 정보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유출된 문서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내부 붕괴를 보여주고 있었다. 정치적 균열의 징후가 전체 성들에 걸쳐 퍼지고 있었다. 이 느린 붕괴는 긴장과 탈출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충격이 국경을 넘어 한국에까지 빠른 속도로 도달할 것임을 보았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것은 중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다. 브랜드는 미국의 움직임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밀 보고서들은 수년 전 중단되었던 전략적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권력 복귀는 모든 것을 가속화시켰다. 그는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님을 인식했다. 2023년부터 떠돌던 예언은 중국이 내부 지지를 잃기 시작할 정확한 순간에 트럼프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제 그 시나리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미국의 아젠다는 힘을 얻었고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트럼프가 시작한 행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외교 정책은 중국을 극한까지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강화된 제재, 무역 축소, 동맹 재편성, 조용한 차단 조치들이 지속적인 속도로 나타났다. 브랜드는 워싱턴이 중국의 몰락을 역사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분석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사이클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렬이 이토록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다. 두 나라는 빠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격변의 와중에 한 한국 기자가 브랜든을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그는 이러한 계시들이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인터뷰는 공공의 눈을 피해 조용한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브랜든은 기자의 메모를 지켜보며 데이터를 확신에 찬 태도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를 드러낼 때마다 기자는 이 상황이 일반적인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체감했다. 이 순간은 절대적인 정밀함을 요구했고 브랜든은 주저없이 모든 것을 쏟아냈다. 브랜든은 기자에게 트럼프의 복귀가 일종의 가속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최대 억제 모드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는 베이징이 강경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고 그러한 결정들은 오히려 내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전략적 지역들에 이미 확산되고 있는 내부 붕괴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제시했다. 확인된 모든 지점은 붕괴의 범위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냈다. 기자는 그 내용을 주의 깊게 기록했다. 그 정보의 강도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인터뷰는 한국의 역할로 넘어갔다. 브랜드는 한반도가 현대 역사상 가장 유리한 사이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의 붕괴와 미국의 압박이 결합되며 이는 하나의 독특한 성장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국은 기존에 중국에 의존하던 시장, 기술, 경로들을 흡수하게 될 것이며 이 흐름은 한국을 세계적인 주도 위치로 밀어 올릴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 과정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기자가 국경 문제를 질문하자 브랜드는 북아시아에서 발생 중인 비정상적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 그는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조용한 이동 기록들을 제시했다. 변화는 경제, 군산 복합 산업, 무역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었다. 이 모든 정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브랜드는 한국이 향후 몇 개월 안에 이 새로운 전략적 지형을 장악하기 위해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어려운 영역이지만 기회로 가득 찬 땅이었다. 대화는 더욱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고 브랜드는 미국 워싱턴이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재균형 거점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제시했다.
기자는 백악관이 한국을 중국 붕괴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는 분명한 진전이었다. 이 새로운 동맹은 앞으로 수년간 대륙의 판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개시의 다음 지점이 더욱 강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의 확장에 대한 기록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망들은 한국의 대륙 내 영향력이 급격히 상승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중국의 몰락은 점점 더 큰 공백을 만들어냈고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안정성에 의해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들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후퇴의 징후 없이 계속해서 오르는 선이었다. 진전은 끊임없었다.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붕괴 과정에서 강제 이주 흐름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보다 안정된 정치 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안전을 찾아 움직일 것이다. 한국은 이 경로의 주요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브랜드는 국경 인근 지역에서 이미 초기 이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분석했다. 이 과정은 사회적 영향을 낳을 것이지만 동시에 생산 부문을 강화시킬 수도 있었다. 이 흐름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전략적 지역에서 가속화된 발전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브랜드는 개시가 하나의 현상 탄생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임계점이라 분류했다. 한국이 안정성, 기술력, 경제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새로운 무역 및 기술 파트너를 찾고 있는 국가들의 관심을 끌 것이었다. 이는 매우 드문 기회였다. 각국은 한국을 아시아 재편성의 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브랜드는 이러한 분석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었고 이 단계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랜드는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전체 부서를 철수시키고 이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소득을 증가시키며 한국을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킬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진행 중인 외교적 접촉들을 분석했고 이 협정들은 중국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었다. 한국은 직접적인 경쟁 없이 산업적 주도권을 얻게 될 것이며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은 미국의 전진과 함께 더욱 커질 것이었다. 브랜드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중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상 경로, 공급망, 국제협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게임이었다. 미국의 모든 조치는 중국 체제의 불안정을 확대시키고 있었고 이는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한국은 충격을 견디고 지역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이 변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문서들은 또한 한국의 군사 및 민간 지도부 간에 다수의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이 시기가 감정적 강인함, 정치적 명료성, 그리고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시기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발전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국가적 책임이 필요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 결정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나라도 이 부상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역사적 전환의 시작이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브랜드는 2026년의 사이클이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전 세계는 한국의 강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 시점이 예언의 가장 강렬한 단계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계시는 단지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그 징후들이 공공 영역에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한국은 중국의 붕괴로 인해 열리는 자리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 경고의 다음 부분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다음 계시가 매우 신중함을 요하는 단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접근은 매우 빠르게 강화될 예정이었다. 미국의 새로운 외교적 입장은 중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트럼프의 복귀는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정치 환경을 형성했다. 이는 중국의 취약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전략이었다. 브랜드는 이 진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다. 계시는 미국이 태평양의 주요 지역에 전략 부대를 재배치할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작전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의 어떤 확장 시도도 저지할 수 있는 방어선을 형성할 것이었다. 브랜드는 항공로, 해상 항로, 보급선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은 점진적 포위망을 위한 정렬 상태에 있었다. 중국은 내부 불안이 가장 심화되는 시기에 이 외부 압박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압박은 내부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었다. 이 비전의 시점에서 브랜드는 중국의 붕괴가 단일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붕괴였다. 미국은 동맹국을 강화하고 무역 경로를 차단하며 중국 체제 내부의 갈등을 유도할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취약한 지방들에서 즉각적인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 평가했다. 이 과정은 일종의 연쇄 반응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각 지역은 저마다의 저항을 보일 것이었다. 중국의 통일성은 점차 약화될 것이었다. 한 한국 기자는 브랜든을 인터뷰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대화는 수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그는 다가오는 예언의 사이클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브랜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불안정성이 결합하면서 이번 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고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일부만을 공개했다. 그 자료는 브랜든이 군사, 경제, 사회적 움직임을 비범한 정확도로 설명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이 인터뷰의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추가 분석을 요청했고 전문가들은 방위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략기관들은 브랜든의 예측을 기반으로 작전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다. 보고서 하나하나가 공개될 때마다 관심은 더욱 커졌다. 이 계시는 실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은 신중하게 입장을 조정하며 내부의 안정성과 외부 신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순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중국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부 위기를 외부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병행 갈등을 유발하려 했다. 대만이 이 전략의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는 미국 측 보고서에서 군사적 비정상 활동을 감지하고 있었다. 2026년 내내 긴장은 점점 고조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실패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 실패가 바로 정권의 척추를 꺾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의 비전은 그 실패 이후 중국이 고립기로 접어들게 된다고 보여주었다. 무역 경로는 감소하고 경제는 지탱력을 잃게 되며 우방국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내부 구조는 약화되고 각 성생들은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게 된다.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역부터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분열의 시작이었다. 브랜드는 한국과 미국이 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각 기회를 활용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기자는 한국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물었다. 브랜드는 한국이 압력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할 것이라 말했다. 미국의 움직임은 보호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요구하게 된다. 한국의 부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한국은 전략적 결정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브랜드는 이 순간이 국가적 성숙을 요구한다고 단언했다. 국가는 정확하게 대응해야 했다. 세계는 한국의 모든 결정을 지켜볼 것이었다. 계시는 점점 더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었다. 브랜드는 다음 정보들이 훨씬 더 무거운 내용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신호들은 군사 이동, 경제 붕괴, 인구 이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이 부분이 예언의 가장 핵심적 전환점으로 넘어가는 단계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계시의 가장 긴장된 시기 동안 브랜드는 한 비전이 자신의 잠을 갑작스럽게 깨웠다고 전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고 묘사했다. 그 장면은 절대적인 선명함으로 나타났고 강한 빛이 방안을 가득 채우며 두 개의 영역을 형성했다. 첫 번째 영역은 붕괴 상태에 빠진 동아시아를 나타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이클의 중심축이 된 한국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전적인 집중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어떤 세부 사항도 흐릿하지 않았으며 비전의 모든 선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브랜드는
아시아의 대도시들이 불안정성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내부 체계의 붕괴, 통신 시스템의 마비, 급격하게 이동하는 인구 흐름을 묘사했다. 그 장면은 중국 주변 국가들의 숨겨진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충격은 동시에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는 대륙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압박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 긴장은 모든 국경선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꿈속에서 브랜든은 계시의 핵심을 이루는 한 문장을 들었다. 그것은 단호한 선언이었다. 동아시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말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였다. 비전은 아시아 체계가 최대 충격을 받게 되는 정확한 순간을 보여주었다. 이 지역의 지배 세력은 급격한 하강 국면에 진입했고 불안정성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국면의 시작이었다. 비전은 중국으로 확대되었다. 브랜든은 중국 영토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내부 군사적 긴장, 체제를 벗어나려는 지역의 움직임, 그리고 경제 구조의 깊은 균열을 목격했다. 장면 속에는 데이터 지표들이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는 이 붕괴가 내부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수개월간 경고해왔던 구조적 붕괴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붕괴가 아시아 전역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계시했다. 인접 국가들은 균형을 잃게 될 것이며 시장은 폭락하고 각국 정부는 결정을 급히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외교 관계는 완전히 재편될 것이었다. 이때 한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게 된다. 브랜든은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긴급 보고서를 받고 한국군 수뇌부가 미국 고문단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움직임은 전략적 정렬의 신호였다. 꿈의 가장 강렬한 순간에 브랜든은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가 계시 속에 포함된 것을 보았다. 그는 한 문장이 강한 힘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그 경고는 다음과 같았다. 트럼프의 복귀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재편의 일부다. 이 비전에 따르면 그의 귀환은 정확히 중국이 불안정해지는 사이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브랜든은 트럼프가 국제 정세의 핵심 조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의 복귀는 아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건이었다. 계시는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잡은 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전략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비전은 극비 문서, 지도, 그리고 작전들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동맹을 재편성하게 되었고 한국은 우선순위로 부상했다. 서울과 워싱턴 간의 협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질 것이었다. 브랜든은 이 움직임을 사이클의 핵심 요소로 이해했다. 그 꿈의 다음 장면은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브랜든은 자신이 런던에서 한 한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겉보기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그 속에는 큰 무게가 담겨 있었다. 기자는 이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그를 찾아왔다. 그는 브랜든의 모든 말을 세심하게 받아 적었고 녹화된 장면에는 브랜든이 아시아에 닥칠 영향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자는 이 계시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브랜든은 중국의 불안정이 단지 정치나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영적, 사회적, 그리고 영토적인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그는 여러 국경이 재정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한 안정된 세력으로 떠오를 것이라 말했다. 한국 기자는 이 말을 주에 깊게 기록했고 계시가 역사적 전환점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비전은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브랜든은 미국 군사력이 전략적 지역을 강화하고 한반도로 접근해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고 중국 붕괴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기 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과 미국의 정렬은 더 강력하고 정밀해질 것이었다. 이 모든 흐름은 꿈속에서 선포된 사이클의 일부였다. 브랜든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 중 한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큰 기회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붕괴하고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리더십 사이클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시기가 국가적 준비와 통합을 요구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이해했다.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브랜든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 그는 이번 비전이
이전의 계시들을 완성시키는 조각임을 확신했다. 다가오는 위기 국면을 확인시키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대륙이 조각나는 이미지가 그의 눈앞에 선명했고 이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한국은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다음 사이클은 예언의 결말을 드러내게 될 것이었다. 브랜드는 꿈속의 비전이 계시의 끝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정렬되는 지점일 뿐이었다. 그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이클의 어느 하나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브랜드는 2026년이 아시아 전체에 있어 결정적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기에는 모든 결정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이었다. 브랜든이 남긴 기록들은 그가 이 시기의 깊이를 얼마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한국이 매우 드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구조적으로 무너져가는 중국, 전략적으로 복귀하는 미국, 그리고 재편되는 동맹들 속에서 한국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의 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브랜드는 이 틈을 직접적인 부름이라고 여겼다. 한 나라 전체가 상상 이상의 자리로 이끌릴 준비가 되어야 할 때였다. 브랜드는 초기 충격이 경제 분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안정한 시장의 요동과 갑작스러운 움직임들이 전 세계를 흔들 것이라 보았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이 중국을 벗어난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한국은 지리 정치의 초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계시의 두 번째 단계는 군사적 외교적 결정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브랜드는 중국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이 자국의 전략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 기지는 강화될 것이며 기밀 회의들이 빠르게 이어질 것이었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앞으로 수년을 설계할 자문 기구들이 구성되는 모습을 브랜드는 보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고립된 사건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예언된 사이클 속에 있는 연속된 전개였다. 브랜드는 하나님께서 한국이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고 말했다.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무너지는 것과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결합되어 새로운 리더십의 사이클을 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시기가 준비와 국민적 단합을 요구한다고 이해했다. 이 순간은 향후 수십 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잠에서 깨어난 후 브랜드는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번 비전이 이전 계시들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결정적 시기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다. 대륙이 분열되는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국은 이 과정의 중심에서 명확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다음 사이클은 예언의 결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브랜드는 꿈의 비전이 계시의 끝이 아니라고 깨달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정렬되는 지점일 뿐이었다. 그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이클의 어떤 부분도 멈출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2026년이 아시아 전체에 있어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는 모든 결정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한국은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룰 수 없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브랜든이 남긴 기록은 그가 이 시기의 깊이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한국이 매우 드문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구조적 붕괴, 미국의 전략적 복귀, 동맹의 재편 속에서 한국은 쉽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틈을 맞이하게 되었다. 브랜드는 이 틈이 직접적인 부름이라고 믿었다. 한 나라 전체가 상상 이상으로 이끌릴 준비를 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는 초기 충격이 경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흔들리고 갑작스러운 움직임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며 투자자들은 중국 외부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역이 흔들리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며 중심이 될 것이다.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브랜든이 밝힌 두 번째 단계는 군사적, 외교적 결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중국의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이 자국의 움직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들은 강화될 것이고 비밀 회의들은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더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브랜드는 앞으로 수년을 결정할 자문기구들이 구성되는 것을 보았으며 이 모든 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더 강한 존재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접국가의 젊은이들이 서울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한국 문화는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마치 이 지역이 안정성과 정체성, 방향성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찾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현상은 중국 몰락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비전은 보여주었다. 브랜드는 이 기회와 함께 따르는 위험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며 작은 실수도 사이클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는 내부의 통합과 외부에 대한 집중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책임이 필요한 시기이며 올바른 결정은 수십 년의 발전을 가져오고 주저함은 외세의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브랜드는 최종 계시가 한국의 영적 역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깊은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며 이 나라가 지역 붕괴의 시대의 기준점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민은 시련을 겪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찾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방향성이라 말하며 그 방향성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준비된 집단의식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전송을 마치며 브랜드는 한국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이 가장 큰 충격의 해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단순한 것도 안정적인 순간도 없겠지만 모든 것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이 사이클이 단순한 지정학이 아니라 가족, 기업, 도시, 국경, 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이 경고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는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 지도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의 붕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 붕괴가 전례 없는 발전의 길을 열 것이라고 믿었다. 브랜드는 이 시기가 한국 국민의 저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으며 이 나라의 안정성이 새로운 사이클을 이끄는 핵심 차별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이미 정해진 진리로 보았다. 비전은 한국의 운명이 전 세계적 영향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브랜드는 한국의 모든 움직임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한반도가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시기 중 하나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몇 년의 결정은 다음 세대에 의해 평가될 것이며 이 사이클은 주의, 집중, 이해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때가 바로 예언이 현실과 만나는 순간이라고 그는 말했다. 브랜드는 최종 신호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한국이 사이클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움직임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고 말했다. 불안정성은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경제 시스템은 실패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전 세계적 긴장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강대국들은 빠른 속도로 전략을 조정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는 완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브랜드는 한국이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주변 국가들이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시장은 손실을 안정시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세력은 새로운 균형에 개입하려 시도할 것이고 압박은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모든 선택은 새로운 동맹과 외교적 갈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정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휘적 위치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이 순간이 많은 나라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붕괴가 조용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내부 집단이 강제로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들은 자치권을 놓고 경쟁하며 군사적 긴장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아시아 전역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시기를 더 큰 힘으로 통과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안정성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게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국을 향한 내용이었다. 브랜드는 이 나라가 이번 사이클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이 심각한 붕괴를 겪는 동안 한국은 보존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지점이 될 것이며 경제는 반응을 보이고 문화는 전례 없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다른 지역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국은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은 2026년이 끝나기도 전에 세계가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변화가 모든 분야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시장은 한국을 기준점으로 삼게 될 것이며 각국 정부는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한국을 힘의 상징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수십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비전의 마무리에서 브랜든은 아시아가 겪는 모든 공포가 한국에게 기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이제껏 가져본 적 없는 위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는 지역의 전략적, 경제적,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며 이 사이클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어 누구도 한국의 진전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무너지는 속도와 동일하게 성장할 운명이었으며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만약 여기서 밝혀진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남기라고 브랜든은 전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작업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하라고 안내했다. 이 영상은 메시지를 완성하고 다가오는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 에드가 케이시는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계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그는 곧 한국 위에 나타날 거대한 신비한 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그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기서 걸려있는 것은 단지 한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혼 자체입니다. 한국은 부패, 불의, 그리고 국민의 성장을 방해한 체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다가오는 힘은 엘리트들의 권력이나 강자들의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이 존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가혹하겠지만 그것은 부활과 구원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국은 수년간 쌓아온 거짓과 마주해야 하며 변화하려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미 타락한 자들에게 내려질 신의 심판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윤리의 결여와 약자 착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두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파괴적인 영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의를 회복하려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장혁명이 아니라 진실의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 힘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가며 누구도 일어날 일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되지만 곧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되며 모든 사람은 그 변화의 깊이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 의해 무너질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변화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흐름이 거리, 가정, 국민의 의식 속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으로부터 온 2개의 선물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들이 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한국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하나는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을 전 세계 무대에서 존경과 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첨단 방위 기술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속에서 자리 잡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지만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그 방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 안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침략의 역사로 인해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하고 주변의 사건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존재감은 더욱 강해져 국경과 이익을 새로운 강도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위 선물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권력 균형을 바꾸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더 강력해짐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열강들 사이에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안보와 새롭게 회복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혁명입니다. K씨가 예언한 두 번째 선물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정보 분야의 첨단 기술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한국을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혁신을 소비하는 국가가 아닌 스스로 혁신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며 첨단 기술 인프라는 한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위치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강대국만이 접할 수 있었던 기술들이 이제 한국의 손에 들어오며 한국은 혁신의 중심지이자 경제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선물을 통해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공지능, 자동화, 생명공학, 그리고 다른 신흥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닌 강력한 경쟁자이자 필수적인 동맹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의 나라가 되어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들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저항 없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기회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전력을 다해 그 변화를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해온 엘리트 계층은 그들이 수년간 축적해온 권력을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선물들을 축복이 아닌 자신들이 구축한 체제를 무너뜨릴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내부의 저항은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은 오랫동안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엘리트 계층은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민중의 각성을 결코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권력을 동원해 저항할 것입니다. 그 저항은 격렬하겠지만 역사 속 모든 위대한 변화처럼 변화의 힘은 쉽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이 권력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과 방위력으로부터 힘을 얻어 일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시스템을 지배하던 이들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 억압당했던 이들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 자신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공정하고 더 강하며 더 통합된 한국을 위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부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결코 쉽거나 고통 없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일본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국의 미래에 점점 더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씨는 일본이 통합을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더욱 분열시키는 어두운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힘을 통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조작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해온 역사적 전례를 가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서사를 더욱 강화하며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가중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경제 성장과 안정을 해치는 양보를 하도록 강요하려 들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두 나라 간의 긴장은 마침내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새로운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가져올 선물입니다. 평화나 화해의 선물이 아닌 불화와 분열의 선물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외부 압력에 대응하려 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자립하려는 투쟁은
더욱 힘겨워질 것입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될수록 한국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부와 외부의 세력들이 충돌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K씨는 미국으로부터 이 선물들이 도입된 후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이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국가의 운명을 조작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저항은 맹렬하겠지만 점차 한국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운명을 더 이상 엘리트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직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많은 이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K씨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분열되고 갈라진 상태일지라도 한국은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을 정체시켜온 정치 구조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체계를 지배하던 이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혼란을 견뎌내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정의의 힘은 다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은 한국의 부활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패, 불의, 그리고 소수 특권층의 이기심은 더 크고 숭고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려는 새로운 세대의 각성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K씨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것이라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와 결점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면이야말로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의 목적 아래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전투는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붕괴 직전에 있는 정부는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내부로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던 권력자들은 강제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만으로는 그 부패한 체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자들의 몰락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하나의 통일된 힘으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규모 운동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결국 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혁명은 폭력과 유혈이 아닌 진실의 혁명이 될 것이며 국민들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의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통받아온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마침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기성세대와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청년 세대 사이에는 깊은 분열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욱 어두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력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신만의 권력을 추구하는 일본은 한국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 침략이 아닌 경제적, 역사적, 외교적 압박의 연속으로 한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닌 한국의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K씨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들을 내세우며 불신과 분노의 서사를 조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역 압박, 환율 조작, 국제 협상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외부의 압박은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한국은 점점 더 갈라지기 시작하며 정치적 긴장이 국민 각계각층 사이에서 고조될 것입니다. 사회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지지하는 이들과 이미 실패한 체제에 집착하며 과거에 머물고자 하는 이들 사이로 나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내부적인 투쟁만 겪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전방위적인 공격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이 전쟁은 국가가 급진적인 변화를 겪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은 거셀 것이지만 거리에서, 민중 속에서, 보통 사람들로부터 솟아오를 힘이야말로 한국을 구원할 진정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희생을 요구할 것이며 그 과정의 고통은 한국이 보다 정의롭고 번영된 미래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될 것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긴장이 마침내 붕괴 직전의 지점에 다다를 때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그 움직임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성장했으며 변화에 반대하던 세력들조차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새로운 미래를 바라는 국민들 간의 충돌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엘리트 계층의 저항은 극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을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심지어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전략까지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된 국민은 그렇게 쉽게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패와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권력 구조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엘리트의 지배를 보장해온 정치 시스템은 하나하나 무너지고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낡은 체제의 붕괴는 큰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가 무너지는 동안 사회는 정체성의 거대한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더욱 절실하게 떠오르며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압박에도 동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본은 장기적인 전략 아래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하며 상황을 조작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적, 외교적 전략은 한국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는 일본은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무기로 삼아 과거의 사건들을 왜곡하고 서사를 조작함으로써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추어낼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일본은 무역과 외교의 고리를 조정하여 한국의 안정성과 신뢰를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외부 요인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내부의 개혁운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힘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들으며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미래가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세대입니다. 엘리트 계층의 저항은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권력을 지키려는 그들의 몸부림 속에서 민중은 더욱 강하게 결속하게 됩니다. 외부의 개입으로 부추겨진 한국 사회의 내부 분열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그리고 이념 간의 긴장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싸움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결국 진정한 변화는 더 이상 분열되고 조종당하기를 거부하는 국민의 연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사이 세계는 숨죽이며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의 긴장은 결코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국제적 동맹과 외교 관계는 재편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 또한 한국의 재구성 과정에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걸고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지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권력 게임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외부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위기를 딛고 재탄생한 강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수록 한국은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움직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하며 그 여파는 나라 전체는 물론 국경 너머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모든 행동들이 하나로 겹치며 한국을 전면적인 변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국내 정치 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으며 그 주위를 맴도는 글로벌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깊이 얽히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해진 일본의 압박은 한국 내에 아픈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균열은 한국 국민을 더욱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와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조종하려는 전략은 오히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 했지만 그 시도는 공통의 위협에 맞서 국민을 당열시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세대 계층 이념 간의 내부 분열은 더욱 분명해지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엘리트 계층의 저항은 진정한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권 부패 그리고 투명성 결여로 유지되어 온 체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끝까지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압력과 내부 민중의 각성이 결합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정치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급하고 필연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전환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한국을 지배해온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 해체 과정은 격렬한 충돌을 수반할 것입니다. 내부의 부패, 경제 조작, 그리고 사회적 불의는 가차없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국민은 마침내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결코 값없이 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이 있을 것이며 충돌이 있을 것이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감행하려는 세력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한국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강하고 통합된 한국의 등장은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제동맹은 재편되기 시작할 것이며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한국은 억압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낸 회복과 저항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며 국제사회 속에서의 경제적 압박 역시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조작의 전쟁, 언어의 전쟁, 국제적 이해관계의 전쟁. 한국이 직면한 싸움은 단순한 내부 혁명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한국산 무기들이 이제 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다수는 이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보지만 그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이 참여에 대해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로부터 그 정당성과 향후 덱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얽힌 이 참여는 한국을 국제적인 주목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외부 압력은 한국 내부의 변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결속된 한국 국민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역경 속에서도 더 강인해질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더라도 한국은 더욱 강하게, 더욱 자각한 존재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한국은 상상조차 어려웠던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때는 부패, 이기적인 이해관계,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분열되고 약화된 나라처럼 보였던 한국이 이제 더 강하고 더 단결되며 어쩌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앞에 펼쳐진 미래는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정의와 재구조화 위에 세워진 그 미래는 국가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작게 시작되었던 개혁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정치 경제 권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던 국민은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트의 몰락과 부패를 떠받쳐온 구조의 해체와 함께 한국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활이 그렇듯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국가는 단지 제도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집단 정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은 직면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에 의해 더 공정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깊은 고통을 수반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잃고 어떤 이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는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자들, 그리고 그 과오들을 희생함으로써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변화의 고통은 깊지만 그것은 위대한 시작의 서곡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2026년 한국은 새로운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의 폭로와 엘리트의 몰락으로 시작된 개혁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정치 체제는 재편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아니라 민중의 기반에서 올라온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현실에 더 가까이 있으며 정의와 평등에 더 헌신할 것입니다. 나라는 이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한 번영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에 의해 이끌릴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은 이제 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일본과의 긴장, 외부의 압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판은 이제 새로운 자세로 맞설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능적인 국가가 아닌 역경 속에서도 독립성과 존엄을 지켜내는 강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을 분열시키려 했던 일본은 이제 더 강하게 단열된 한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의 기준이자 영감이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부 변화의 영향은 아시아 전역, 그리고 그 너머까지도 깊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재창조할 수 있는 나라,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그치지 않고 지혜와 정신력 면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진실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더 강해진 한국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의해 분열된 나라는 아니며 경험과 변화의 용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빚어진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예언 속에서 언제나 한국의 영적 부흥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의 시기를 거친 후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적 각성은 이 나라가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역사와 실패와 미덕을 껴안으며 한국은 세계 강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더 높은 힘에 의해 인도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